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영상을 찍을 때는 현재는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냥 사무실 왔다가 좀 프리하게 오늘 옷을 좀 입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은 행정사로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행정사로서 뭐 퇴직 시점에 대해서 묻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분 누구신지 모르고 제 이제 블로그에 블로그래 그 유튜브에 이제 국립대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연봉도 나름 만족하고 업무도 어려운 점은 없지만 공무원 조직이 주는 답답함 그리고 연금 개혁 등으로 퇴직 후 연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퇴직 후 평생 해야 될 제2의 직업을 모색한다면 정년 퇴직 후 너무 늦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운이 남아있는 50대 초반의 명때에 퇴직을 하고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인생 후방전에 승부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행정사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냥 현직에 계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 어차피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정사 세계에 진입해서 행정사로서 성공하는데 50대 나이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제가 좀 복사를 해서 한번 볼게요. 다시 제 사진 이렇게 하고 줄여서 네. 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선생님도 고민하시는 게 일단 제가 행정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안정적인 뭐 직장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게 뭐안 좋다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의미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하고 있으면 일단은 거기에 조금 더 매진을 하라는 의미예요. 네, 매진을 하라는 의미고 어, 일단 매진을 하시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다른 거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마냥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행정사를 땄고 뭐 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노무사든 뭐 세무사든 이제 저희 이제 아시는 형님이 세무사로 계시고 세무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세무사로 나오셨는데 국세청에 계시다가 세무사로 나오셨고 시험 치고 아시는 또 형님은 어, 지방세과에 계시다가 지금 계속 세무사 시험을 치고 계세요.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린 형님은 이제 제가 올해 뭐 마흔인데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 형님이고 두 번째 계신 형님은 이제 50줄에 계신 형님이시죠. 이제 퇴직이 65세까지니까 이제 근데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셨어요. 늦게 하셔가지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이제 입학하는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저녁은 아니고 퇴직이 한 뭐 한 지금 60세시니까 한 15년 정도 60세 퇴직 65세 퇴직 60세 퇴직에 65세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군인은 달라요. 군인은 퇴직하면 바로 나오는데 공무원분들은 60세 퇴직 65세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 개혁이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오신 형님 예를 들면은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 형님 예를 들면 국세청에 있을 때는 답답하시죠. 당연히 또 국세청이 또 민원 많기로 유명하고 일선 세무서는 또 민원 많기로 유명하고 해서 이제 국세청 시험 치고 들어가실 정도면 기본 머리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공무원이시면 뭐 두 번째 형님 또 일단은 뭐 대기업 다니시다가 뒤늦게 이제 40살 때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셔서 1년 만에 붙으신 둘 다 머리 있으세요. 머리 있으시고 둘 다 이제 하시고 계신데 첫 번째 형님은 이제 한두 달 많은 형님은 국세청 나오셔가지고 1차 면제인가 받으시고 하여튼 2차를 오픈하셨어요. 근데 후회하세요. 네. 왜 후회하냐면 일단은 형님이 아직까지 공무원으로 하실 수 있는 시기가 20년이 넘어요. 네.
이제 뭐 적어도 15년 할 수 있는 거죠. 네, 15년 할 수 있고. 근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말을 하시길래 저는 반대했어요. 형님 굳이 뭐 어차피 지금 조금 더 하셔도 되지 않냐고. 지금 당장 뭐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형님은 이제 하시면서 이제 붙으셔가 1년 만에 붙으시긴 하셨는데 나오시고 이제 육아휴직이 아니고 그냥 휴직을 쓰시고 시험 쳐가지고 딱 붙으시고 바로 이제 때려치고 나오셨는데 때려치기보다는 이제 의원 면직하고 네, 표현은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의원 면직하고 나오셨는데 조금 후회하고 계세요. 어차피 내가 공무원으로서 적어도 15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어쨌든 영업이잖아요. 뭐 세무사분들도 뭐 국세청 직원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처음엔 어쨌든 계속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형님한테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냐고. 근데 저 그 형님한테는 공부하시고 나오셔도 될 것 같다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매달 뭐 말씀드리지만은 뭐 몇 천을 찍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형님은 이제 제가 잘 나가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먼저 나갔으니까 한번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해주는 거지. 뭐 제가 뭐 유능하고 제가 잘 나가는 행동을 하고 월 몇 억씩 버는 행정사라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한 발자국 행정사로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공직으로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해드리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돈을 벌어서 능력이 출중해서 절대 아닙니다. 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실업계 고교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지방 사립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절대 제 이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매달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나마 이제 좀 영업이 되고 안정이 돼서 그래도 제가 뭐 보통 일반인들의 이제 저희 또 그 사촌 형이 또 SK 일하시는데 평달보다는 제가 많이 벌고 연봉으로 이제 손가락만큼 나오면 제가 당연히 이제 좀 지는데 그래도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달 800 이상은 뭐 800에서 1000, 700에서 1000 요 사이는 제가 하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음.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20년 동안 근무하신 공무원이세요. 사실 뭐 공무원들 적응만 되면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 하는 거죠. 연금개혁도 퇴직 후에 연금만 바라보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퇴직 후라는 게 시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퇴직 후가 제가 두 번째 형님처럼 5년이 정도 남은 10년 정도 남았다고 할 경우에 그건 좀 빠르긴 한데 적어도 한 5년 정도면은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5년이라는 공무원 시간을 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거기서 승진을 해가지고 이사관이 부이사관이 이사관이 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정년이 더 늘어나거나 월급이 확 뛰는 건 아니잖아요. 어? 대기업이라면 뭐 제가 임원으로 된다고 하면 월급이 확 뛰고 1억이 넘고 뭐 이래 되면은 달라지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5년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좀 공부하시고 5년 동안 1년 정도 이제 어차피 이게 군인들은 직보반 직업 보도교육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 10개월 정도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래 하시면 1년 정도. 그렇게 하시면은 쓰시고 1년 동안 정보 수집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시고 영업하시고 블로그 열심히 하시고 요렇게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두 번째로 10년이라는 시간이 5년 이상이 되신 분, 뭐 10년이라 했을 때 그거는 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가치를 환산하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행정사가 이제 나가서 한다는 목적이 단순하게 다들 하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우 답답해 나 부러워 행정사 너무 부러워 아니면 행정사 제외하고 뭐 다른 자격사 똑같은 거예요. 뭐 그래도 개업하면은 뭐 시간이 많잖아요. 어, 자기 마음대로 플렉서블하게 뭐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만 보고 나오시면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이제 그 오픈을 했었거든요. 이거 행정사 아닌데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오픈했는데 출근을 10시에 하는 거예요. 맨날 11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07시 30분에 사무실 들어가요. 늦어도 8시 이전에 무조건 들어와요. 네. 그리고 퇴근을 8시에 해요. 어, 12시간을 붙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이 플렉서블 하다는 게
내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과 시간에 제가 잠시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되고 뭐 잠시 외출이 가능하고 그래도 내가 눈치 안 보고 내가 잠시 뭐 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거지. 시간대가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행정사님도 계시고 잘 되시는 행정사님도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단순히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차피 퇴직 후라는 시점이 어차피 우린 죽어요. 네, 맞죠. 어차피 죽기 때문에 굳이 안정적인 직장 버리고 나오시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근데 어차피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퇴직.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0대 그런 좀 힘이 있을 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죠. 이제 60대 넘어가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노인에 대한 기준이 좀 이제 바뀌긴 해요. 60대도 한창 사회 활동이 가능한 나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거 보시면은 50대 조금이라도 어쨌든 뭐 초반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남은 거를 좀 더 고민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민을 이제 버리셔야 되는 게 일단 50이 되면 이제 나에 대한 자존감에 대해서 부끄러움 같은 게 생기게 돼요. 저도 40인데도 지금 또 어디서 말 잘못하면 부끄러워요. 사실 욕 들어먹고 하면 부끄럽고 실패하면 부끄럽고 이제 그런 부분 또 감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군 선배님들 보시면 군에서는 이제 뭐 뒷짐지고 다니시는 거죠. 어이고 이러면 막 병사들이 막 뭐 충성 충성 이러고 다니고 뭐 예, 저도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가면 막 병사들 뭐 유병소 지나가면은 막 큰 소리로 대장 나오십니다 하면 충성 이러고 뭐 나 연대사과장이야 이러면 그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옆집 아저씨잖아요. 사단장님 또 그러니까 사단장 또 전역하면 옆집 아저씨인데 그런 부분 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내가 버릴 수 있고 버리다는 표현이 내가 그 부분도 그냥 플렉서블하게 그냥 내가 사회인으로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 소입하게 되고 나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미국이 뭐 어쨌든 뭐 제가 미국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나는 사회인으로서 그냥 직업으로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라는 건 맞아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내가 준비해서 오픈을 하겠다면 그 준비는 끝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준비해서 하고 싶어요. 그 준비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그 준비라는 그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준비는 하면서 하면 돼요. 어차피 모든 업무들은 내가 모든 행정사 업무를 노무사 업무를 세무사 업무를 알고 오픈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준비의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 10년 이상 하신 변호사님들조차도 항상 내 일이 어렵다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시는 것처럼 음, 그 준비라기보다는 그럼 내가 한 살 젊을 때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도전은 그 어차피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내가 한 살이 젊었다고 내가 정말 단순하게 답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이막 새로운 도전 이 새로운 도전이 진짜 내 남은 삶을 걸 만한 그런 게 된다면 하시는 게 맞고 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선생님도 일단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해요. 다만 어차피 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참 안 좋은 단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음. 그리고 행정사 세계에 진입해서 50대 나이란 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설명을 하는데 어, 나이가 저는 행정사 들 중에서 나이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지금 이제 막 시험 치시고 20대 30대 행정사님은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열정이 있으시고 역동적이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인허가를 받으시러 오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뭐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 봤을 때 어쨌든 외적인 모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정장인 타이를 메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50대라는 나이가 됐을 때 적어도 내가 그 상대방 의뢰인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에서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그런 베이스나 그런 부분들 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또 그런 포스가 나와요. 아우라라고 하는데 저도 군 생활을 뭐 지금 끝난 지 한 4, 5년이 됐지만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 아직도 비춰지거든요. 우리 애들도 아빠 나 아직도 군인이야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변수가 성공하는데 변수는 두 가지죠. 꼰대라서 망하든지 내가 그 꼰대 기질을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모멸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나이를 가지고 그런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한다면 성공의 변수는 충분히 된다 생각해요. 50대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에요.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아이고 그건 아니고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몰라서 모르는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면 망하는 변수고 듣고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의뢰인한테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신 내가 50 나이가 가지는 그런 인장,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의뢰인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한다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이제 16분 또 길었네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라는 기준보다는 그냥 답답해서 나오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조금 더 해보시고 어, 적어도 그래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답답해서 진짜 내가 자살할 것 같다. 아니, 표현이 그런 게 좀 죄송한데 정말 목숨이 위태해졌고 내가 병을 저처럼 막 그 어떤 분들 막 보면은 막 군인들 중에서도 막 진급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약먹 계시고 그러신데 그렇게 내 몸 버려가면서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게 맞아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차라리 척편하게 하세요. 내가 그래 주거나 이래 주거나 여기서 못해서 굶어 주거나 거기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해 주거나 저 똑같다 생각해요. 그러신 분 나와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아 답답해. 그냥 아 저거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